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국내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딱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세 가지. 예. 정확히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다 부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딱 세 가지.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첫째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령층의 미접종입니다. 고령층의 미접종. 그러니까 60세 미만에 있어서의 미접종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위험한 분들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59세 이하의 젊으신 분들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연령층에서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 고령층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의 미접종, 그러니까 마스크, 고령층의 미접종.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령층에 온전히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부스터샷. 이 세 개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시 마스크, 두 번째가 고령층의 미접종, 세 번째가 고령층의 온전한 접종 이후에 부스터샷. 이 세 개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4차 유행 역대 최고치의 사망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21분 어제 예.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연령, 기저질환,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여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어제 제가 모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제 방대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뭐라고 공개를 했냐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사망자 21분 중에서 80대 이상이 11명, 70대가 6명, 60대가 2명, 50대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50대 2명 이후에는 전부 60대 고령자라는 거죠.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만 19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는데 어제 방대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접종자가 14명입니다. 미접종자가 14명. 그 다음에 돌파 감염자가 7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면은 전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60대 이상 고령자에게서 만일에 우리가 전체 100명인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50명, 백신을 접종 안 한 사람도 50명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명씩 나온다고 하면은 백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60대 이상은 어때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90%,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10%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대비를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고령층 60세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21.6배가 나옵니다. 100% 비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 정도 되고 돌파 감염으로 사망하셨다고 생각되는 분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효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을 온전히 접종하신 고령자들은 95% 이상이 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한 10% 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신 90%는 돌파 감염이 되어서 설령 어제 파월 장관처럼 예. 다소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실히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하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마스크. 두 번째가 미접종 고령자. 왜 미접종 고령자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21.6배라는 수치를 접종하지 않은 분들, 60대 이상의 분들이 접종한 60대 이상 분들보다 더 위험에 빠질 확률이 21.6배가 그렇습니다. 높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거를 100% 비중으로 하게 되면 돌파 감염은 5명이 사망한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100분이 사망하시게 된다는 그런 예.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때 우리가 가장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이라는 거죠. 마스크.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오늘 데이터로 말씀드렸죠. 고령층에 있어서의 미접종자. 세 번째가 고령층에 온전한 접종을 하셨는데도 돌파 감염이 되면 소수이긴 하지만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스트샷,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거나 굉장히 마이너거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거나 의료 체계에 압박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직면하게 될 계속적인 위험 요인이나 보호 요인, 마스크는 보호 요인이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핵심 요소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아침에 설 교수님과도 이제 잠깐 그 의견도 나눴었는데요. 일단 마스크는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 중요성은 마스크를 채취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 약간 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부터 가보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그 어르신들이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그분들의 애우를 살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가볍게 앓고 거의 증상 없이 예. 한 2, 3일 정도 몸이 무거운 정도 혹은 약간 조금 심해지려고 하다가도 금방 나으셔서 쾌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무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21분 중에서 돌파 감염 사망자가 7분이나 예.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했죠. 근데 돌파 감염 감염자 중에서 사망자는 대부분 다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어르신들 중에는 겨울 감기에 걸렸어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신 고령자들 중에서도 본인의 신체 건강의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고 노안의 수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아주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뜨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뜨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높아지면 문제인데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사실은 공공 방역의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부분도 크게 있다.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게 저는 부스터샷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령자들 중에서 특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노안의 수준이 심하거나 평소에 신체적으로 건강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맞으면 분명히 더 보호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 이제 코멘트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 미접종자. 고령층 미접종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하나는 그 고령층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분들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체가 위험해져서 중증이 될 수 있고 사망이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그분들이 중증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생기면은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이들한테 전파하는 경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돌보는 아이들한테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손자, 손녀에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미접종자 500만 명, 특히 고령층들에게 어떻게 백신 접종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백신 패스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500만 명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500만 명 가운데 고령층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것도 나와 있나요? 수치가? 각 연령별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치면은 60대 이상이 한 300만 명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예. 하나였어요. 이제 제가 방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은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예.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기대 수명이 그래도 상당히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는. 두 번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연세가 있으신 일반 사회에 계신 분들은 비교적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부스터샷을 권고를 드리되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을 거의 대부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방역당국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사망, 위중증자를 떨어뜨리면서 많이 안 나오게 하면서 의료체계에 부담이 안 되면서 또 확산 방지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위드 코로나로 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방역당국이 상당히 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강양구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 고령자들을 조금 더 백신을 맞는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신문기사 어제도 소개해드린 기사긴 합니다만 한겨레 기사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에서 고령 미접종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중에서 아예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도입돼도 난 불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이 보면은 교회도 가시고 지인들도 만나시고 또 이제 소수의 접촉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착각에 빠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마트에도 가실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과의 소수의 친교 모임을 가질 거예요. 예. 가족들과의 접촉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나는 젊은 층에 비해서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자기 기만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보통 또래 집단들도 다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혼자 나는 그냥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냥 백신 접종 안 하고 그냥 이 국면이 잦아들 때까지 나는 그냥 지내야겠다라고. 자, 일단 이제 얘기하시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방역 당국이 지금 찾아가면서 지금 백신 접종을 지금 해보겠다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방역 당국이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디스인센티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보통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인센티브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지어드리면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까라고 접근하고 연구를 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도 정상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행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코로나19에 관련된 진료비라던가 치료비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독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진료나 코로나19 치료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지 않나라는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만약에 내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진료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상황이, 압박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제 짚긴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된 치료비를 오롯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라도 나는 그냥 백신을 맞지 않고
지내겠다. 기저질환 있는데 의사마다 접종을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권유를 하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그런 혼선 속에서 맞지 않겠다. 네 번째는 정부나 언론,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맞지 않겠다가 고령층의 주된 이유입니다. 청년층은 좀 얘기가 다른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젊은 확진자는 경증에 그치고 하지만 접종 후유증은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겠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더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이상 반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가 괜히 맞아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나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맞을 수 없다. 자영업자는 바빠서 맞을 시간도 없다. 직장인들은 백신 휴가 이런 게 있지만 자영업자는 내가 맞고 나서 몸에 이상 반응이 오거나 내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일단 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포인트 중에 청년층은 일단 차치하고요. 고령층 미접종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인지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번 보죠. 조금 전에 자료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겁니다.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출 안 해서 뭐 백신 패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거. 또 하나는 백신 부작용 때 치료비를 내가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거. 기저질환이 있는데 뭐 의사마다 이렇고 또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령층은 내가 감염이 되었을 때 자식에게 부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같이 이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백신 감염이 됐을 경우에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고령층인 경우에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은 자, 백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치료하게 되면 내가 다 내야 된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왜 오해냐면 이거예요. 자,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지금 이 연령층에서 90%나 되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10%잖아요. 그런데 10%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까 봐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 하면은 백신 접종하신 90%를 보시면 돼요. 이 백신 접종을 한 90%가 전혀 백신 접종에 걱정이 없어서 백신 접종을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90% 분들 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겠지만 무슨 걱정이 더 컸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만에 하나 감염이 되면 바로 위중증으로 간다고 하는 걸 이분들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어서 혹여 생길 부작용의 위험보다 백신 접종하지 않아서 감염이 되어서 위중증으로 빠질 확률은 수천 배나 더 큰 거예요, 이게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 때 치료비가 오롯이 내가 다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어제 분명히 지적해드렸잖아요. 방송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가감없이 이게 과장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비율은 굉장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령층 중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감염이 되었을 때를 더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동시에 이분들은 하나같이 감염이 되었을 때 자식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염이 되시면은 정말 당신분들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바로 위중증화되면서 자식에게 더 큰 부담. 돌이킬 수 없는 예. 더 큰 부담을 지워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런 점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들. 고령층인데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데이터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그런 점에서 기사 작성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동시에 방역당국도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십사.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런데 이게 이제 답답한 문제인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특보를 보고서 다른 정보를 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코로나 특보가 전달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도 코로나 특보를 전달해 주실 지인들이 없어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싶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답답한 예.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팬데믹 국면에서 이 개인화된 언론이나 개인화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큰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것인데 그게 지금 이 백신 안 맞은 500만 명이 딱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백신 미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봤더니 대구가 1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국감에 신현영 의원이 받은 자료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투덜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의 양극화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미치는 행동 패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접종자 지역별 현황도 그것을 빼고는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대구나 경북 지역이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여론이 높은 전남 같은 경우는 백신 미접종률의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걸까요, 교수님?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는데 민주주의 국가면서 우리와 체제가 굉장히 비슷하고 또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신랄하게 대선판에서 맞붙어서 진영 논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국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미국이 꼭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지는 전임 대통령을 지지한 곳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지금의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쪽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예. 마스크에 대해서도 꼭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이렇다고 하면은 해석하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주의도 기울여야 되고 이러지만은 미국이 명백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석이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시청자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두 개를 제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쭉 한번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요. 이제 5월 말에 그 자녀 백신을 접종하시겠습니까라고 예.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뭐 과반수가 자녀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정당 지지율별로 예.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자녀 백신 지지율이 한 50% 정도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자녀 백신을 맞겠다라는 하는 비율은 한 7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백신에 대한 반응에서도 20% 차이가 났죠. 가장 최근에 또 여론조사 결과는 백신 패스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예. 백신 패스도 정당별로 한번 백신 패스를 도입해야 된다, 백신 패스 도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 도입해야 된다는 비율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되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백신 패스 도입해야 된다는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 또한 20% 이상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양극화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패턴에 또렷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 중요한 거냐 하면은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나 정치인이나 또는 심지어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나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이, 즉 방금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론조사의 패턴으로 보건대 국민이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서 일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읽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움직이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방역이라고 하는 현장에 그 힘을 행사한다니까요, 이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방역의 기조 또는 심지어 어떤 의약품의 도입, 백신의 도입 등등 방역 전체의 기조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국감 같은 게 열리더라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됩니다만은 별 할 일 없는 정치인들이 할 일 많은 방역 당국자들을 여의도로 오라가라 말하고 부르고 이러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방역은 정치나 정치인이나 또는 여타의 힘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결국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강 기자님이 지적하신 예. 이런 진정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국민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점을 올바로 인식하셔야 이것은 곧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사회 또는 더 나아가서 내 생명과도 직결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할수록 느끼는 게 고령층 미접종자를 어떻게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어려워요. 느껴집니다. 네. 정말 이 끌고 오는 게, 이 안쪽으로 끌고 오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얘기해 주신 부분과 연관시켜서 그렇다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접종 안 하신 분들 맞으셔라라고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